최근에 주가가 상대적으로 못 오른 기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다가 심택이 괜찮은 것 같아서 오늘은 심택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반도체 업황도 좀 개선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들고 있고, 다른 반도체 패키지 기판 업체들 대비해서 심택이 주가가 상대적으로 못 올랐기 때문에 심택을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점 대비해서는 한 48% 정도 올라왔고, 최근 들어서는 흐름이 그래도 좀 괜찮은 모습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면 다른 기판 업체들은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올랐습니다.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464% 진짜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사실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발 수혜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오른 거고, 대덕전자도 올해 주가가 한 70% 정도 올랐고, 해성DS는 제가 저번에도 많이 다뤘었는데 한 2배가량 주가가 올랐습니다. 상대적으로 심택은 44%밖에 많이 못 올랐어요. 사실 이거는 SK증권에서 다뤘던 내용인데, 반도체 패키지 기판 업체들의 실적이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은데 이번 기판 주가 상승의 배경은 기술 변화라고 합니다. 이수페타시스랑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는 AR 바이 수혜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고, 대덕전자랑 해성DS도 어드밴스드 패키지, 그러니까 하이엔드 수요 쪽으로 좀 잘 대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심택은 상대적으로 좀 최근에 수혜가 있었던 AI나 DDR5, HBM 이런 쪽으로 좀 수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주가가 많이 못 오른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사실 반도체 업체라는 게 메모리 감산으로 인해서 실적이 좀 좋아지면 전체적으로 다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기술 변화에 따라서 AI 쪽으로 수혜가 많이 받고 있긴 하지만 언젠가는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개선이 되면 심택도 좋아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최근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감산을 했고, 이제 3분기, 4분기 정도부터 감산에 대한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올 거고, 곧 있으면 아이폰 15도 나오죠. 메모리 쪽으로 재고 조정도 이미 많이 됐고, 수요만 좀 개선이 된다 그러면 심택의 실적도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기대하시고 좀 투자를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수페타시스의 주가가 올해 많이 올랐긴 했지만 실적이 그렇게까지 또 개선이 된 거는 아닙니다. 1분기 실적 같은 경우가 작년 4분기 대비해서 좀 많이 떨어졌고, 2분기는 그래도 조금 반등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적이 뭐 한 4배가량 주가가 실제로 올랐었던 것만큼 그렇게 오른 거는 또 아닙니다. 그래도 AI 쪽으로 수혜가 있었고, 앞으로 AI 칩에 대한 수요도 계속해서 이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좀 시장이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심택 같은 경우는 실적을 좀 보시면 2015년부터 8년간 실적을 나타냈는데, 2020년도 실적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다가 지금은 실적이 진짜 거의 롤러코스터 타다시피 갑자기 급락을 했습니다. 이런 거를 보면 심택의 주가가 많이 못 오르는 게 좀 납득이 되기는 합니다. 분기당 1200억 벌던 회사가 갑자기 마이너스 200억, 300억까지 갑자기 급락을 했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확 안 좋아졌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전부 다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는 다 마이너스 적자가 나타났었죠. SK하이닉스는 그나마 HBM 쪽으로 수요가 최근에 있었기 때문에 적자폭을 많이 줄었긴 했는데, 심택은 하이엔드 반도체 쪽으로 그렇게까지 수혜보는 게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실적이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마진도 보시면 25% 정도 영업이익률이 나오던 게 이제는 한 마이너스 15%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도 한 3분기, 4분기, 그리고 내년부터는 메모리 업황이 다시 반등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만큼 그래도 지금 상황이 안 좋을 때 관심을 가져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주가 흐름도 괜찮은 편이고, 반도체 쪽으로 되게 수급이 많이 오고 있으니까 그 점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택의 주요 기판 세부 설명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MCP라고 멀티칩 패키지가 있는데, 심택이 가장 지금 메인으로 하는 사업이죠. 심택이 하는 MCP나 FC, CSP, SIP 이런 거 전부 다 설명이 돼 있으니까 한번 홈페이지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기판은 사용처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는 FC BGA, FC CSP, SIP 이런 식으로 나뉘고, 메모리 쪽으로는 MCP랑 BOC로 나뉩니다. 심택은 이따 뒤에서 다시 보시겠지만 메모리랑 모바일 쪽으로 매출 비중이 가장 큽니다. MCP의 매출 비중이 가장 크고요, BOC가 그 다음으로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쪽으로 거의 한 70% 정도 매출 비중이 나오고 있고, 또 FC CSP가 매출 비중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MCP랑 FC CSP를 생각을 해보면 모바일 쪽에 비중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근데 최근에 메모리 쪽도 안 좋고 모바일 쪽도 안 좋죠. 이 점만 보면 심택이 상대적으로 주가가 많이 못 올랐다라는 점이 좀 납득이 됩니다. 심택의 분기별 실적 전망치를 나타낸 건데, 보시면 MCP의 매출 비중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BOC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FCCSP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랑 모바일 쪽의 매출 비중이 가장 큰데,
요쪽으로 계속해서 경제가 안 좋다, 둔화가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여기 과연 언제 해소가 될까, 요 점을 한번 주목을 하셔서 투자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쪽으로 계속해서 안 좋다,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실적이 좀 안 좋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좀 반등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증권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 리오프닝을 많이 기대를 했었죠. 중국 리오프닝이 되면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때 리오프닝 선언을 했을 거예요. 이거는 중국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 소비자 물가 지수가 리오프닝을 하고 난 다음에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을 했었죠. 근데 뭐 리오프닝을 하면 뭐 전혀 효과가 없었죠. 오히려 이렇게 소비자 물가 지수가 갑자기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발표된 거는 0%까지 급락을 했어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0% 나오면 좋은 거 아니냐라고 물으신다면 전혀 아니죠. 소비자 물가 지수도 어느 정도는 유지가 돼야 됩니다. 0%까지 나왔다는 거는 소비가 아예 없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과연 중국 경제가 지금 얘네 괜찮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인 것 같습니다. 중국이 모바일도 많이 사주고 IT 수요가 높아야 반도체 수요도 높아질 수가 있는데 지금은 좀 상황이 별로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TSMC는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할 때 AI는 좋은데 다른 건 다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AI 칩에 대한 수요는 높지만 이 AI 칩에 대한 수요가 데이터 센터나 PC, 모바일 이런 쪽으로 수요 둔화가 있었던 걸 전부 다 상쇄할 만큼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올해 4분기, 내년부터는 좀 업황이 개선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만큼 심택에 대해서는 한 내년 요 정도 실적이 개선될 것을 염두해 두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노트북이랑 서버 출하량에 대한 전망치가 전년도 11월 대비해서 이렇게 좀 감소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IT 수요가 안 좋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도 다행인 점은 스마트폰 출하량 전망치는 조금은 올라갔습니다. 왜냐면 다음 달에 아이폰 15가 출시가 되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TV 출하량 같은 경우는 요즘에 뭐 TV 보는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요거는 뭐 장기적으로도 좀 기대를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튼 지금 상황은 그렇게까지 좋은 거는 아니긴 합니다.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최근 들어서 재고 조정이 진짜 거의 끝났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재고가 이제 피크를 치고 다시금 떨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하지만 수요가 본격적으로 좀 개선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없긴 해요. DDR5 쪽으로는 좀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DDR4랑 낸드는 아직까지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것만큼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진짜 확실히 개선이 될까? 이런 거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요는 그런데 그래도 감사는 이미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확실히 많이 했었죠. 그래서 올해 3분기, 4분기 정도부터 감산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건데, 감사는 많이 했으면 Q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거니까 프라이스, P는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반도체 업황에 조금은 개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심택 같은 경우도 3분기부터 다시금 실적이 흑자로 전환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요. 4분기는 좀 이렇게 흑자 전망이 크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들도 전반적으로 가동률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 재고 조정이 끝났다라는 소식이 들리는 것만큼 심택에 대해서 지금 좀 살펴보는 게 어떨까라는 계속해서 이런 긍정적인 톤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술 변화 트렌드에 잘 올라탄 기업의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 앞으로 메모리 업황이 반등이 된다 그러면 심택의 주가가 진짜 갑자기 이렇게 확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염두하시고 좀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를 보시면 올해는 좀 적자가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도 내년부터는 진짜 이렇게 좀 본격적으로 돌아설 것이다 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 것만큼 요 점은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아이폰 15가 출시가 되죠. 9월 12일이랑 9월 13일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출시는 9월 22일에 된다고 하니까 요 점을 보면 다시 모바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중국이 또 아이폰을 많이 좋아하죠. 근데 제가 듣기로는 심택의 MCP가 중국의 중저가 스마트폰에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까지 심택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요거는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심택 같은 경우는 배당을 많이 안 주는 게 개인적으로 좀 아쉽긴 합니다. 저는 주주환원 정책을 좀 세게 가져가는 기업을 좋아하는데 심택은 주주환원 정책이 그렇게까지 좋은 편은 아닙니다. 20년도, 21년도, 22년도, 이때 22년도는 특히 실적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EPS도 7,717원 굉장히 좋았었죠. 근데 배당 성향을 6%밖에 안 가져왔습니다. 배당금을 늘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점이 좀 아쉽긴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적자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과연 517원까지 줄 수 있을까라는 우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PBR 기준으로 한 1.7배 정도까지 떨어지긴 했는데, 물론 절대적인 기준치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까지 싼 기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다른 반도체 패키지 기판 업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는 좀 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역사적인 PBR 차트를 보시면 한 1.5배? 한 1배 정도가 바닥이었는데 아직까지는 완전 바닥이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긴 하지만, 최근에 메모리 업황이 개선이 된다라는 이슈가 있는 것만큼, 그리고 반도체 패키지 기판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그 수급이 다시금 심택한테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한번 본다 그러면 지금 PBR 정도면 뭐 나쁘지 않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튼 심택 같은 경우는 메모리랑 모바일 업황 반등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메모리 같은 경우는 감산 효과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날 거고, 모바일 쪽은 아이폰 15가 앞으로 출시할 거고, 또 상대적으로 주가가 많이 못 올랐고 3분기부터는 흑자 전환을 할 것이라는 심택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관심을 가져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